코인 왕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전하고 열흘 전만 보면 시장이 뭐 빠진다, 못 간다, 다 떨어질 거다. 그리고 관세 때문에 떨어질 거고, 관세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 밀릴 거야라는 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하죠. 여러 국가별로 관세를 과다하게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돌파 구간에서 돌파가 되고 나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차트 흐름하고 조금 맞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당분간은 시장을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는 좀 파가 나눠질 겁니다. 비트코인 파, 비트하고 이제 일부 대형 코인들, 저번에 ETF 관련된 코인들이 있었잖아요. 이쪽 대형 코인들은 비트 따라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고, 올라간다고 해도 약세 반등 정도밖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외에 중소형 코인들이 자리를 다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 강세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저항 구간까지 도달했습니다. 1억 3,5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장중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뚫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제 막 시장이 반등 나오고 좀 올라가고 좋아지고 있는데 여길 뚫어버리면 분산이 돼요. 비트하고 알트하고 수급 분산이 돼서 5대5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트는 또 잘 갈 거고 알트도 일부만 가고 반은 잘 가는데 반은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뚫지 못하는 이 시기에 알트가 전체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도 어제 단기 반등이 잘 나왔어요. 2% 이상 반등 나와서 끝이 났는데 조정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항 돌파 못하고 딱 이렇게 비트코인 자리처럼 맞고 밀렸거든요. 지금 비트도 밑에서 보면 반등 나오고 나서 상단 맞고 조정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 그러면 이렇게 갔다 가도 돼요. 이렇게 눌렸다가 좀 빠져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양념이 다 돼놨기 때문에 바로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천천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비트는 이제 오늘부터 조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분봉상 봤을 때도 기존 거래 들어온 이후에 추가 거래가 없습니다. 추가 거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상단에 머물고 돌파가 될지 아니면 조정으로 이어져서 며칠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단기 저항에 도달을 했고, 혹시라도 뚫린다고 한다면 이제 공간 폭이 1억 5천 이상을 둬야 됩니다. 1억 5천에서 1억 5천 초반이 되겠죠? 금방 올라오죠. 1억 3천 중반까지는 금방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는 좀 잠시 두고 이더리움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비트 빠지면 이더리움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더리움의 지금 추세 기준을 보게 되면 돌파가 이번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 확정되고 나서 시세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저항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돌파 시점 이후에 깨졌다가 그 다음날 조정받고 출발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지금 차이점은 뭐냐면 서로 공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무슨 공간이냐면 누가 저항이 더 가깝냐. 비트가 제일 가깝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 따라서 조정받는다고 해도 뭐 오케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지수가 만약에 올라가 준다 그러면 강세 부분까지 볼 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봤을 때 이번에 이더리움이 저점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저점이고 여기에 따라서 추세의 기준 이탈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80만 원이 혹시라도 회복이 돼준다면 그 위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 278만 원 정도 되네요. 여기 뚫어주게 된다면 뭐 한 3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반등폭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흐름상 보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조정을 적게 받을 동안에 이더리움은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습니다. 조정 폭이. 그래서 밀린 것도 많이 빠졌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더 좋아요. 비트코인보다. 그래서 이번에 수급 쪽이 오히려 이더하고 알트 쪽에 포지션 돼서 더 많이 증가가 되었고,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돌아 올라갈 겁니다. 오피셜 트럼프도 뭐 마찬가지 STP 뭐 갖다 눌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과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데 이번에 떴었던 4월 초반 자리까지 떨어질 거냐, 이거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 안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8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한 20% 정도는 비트 조정받으면서 살짝 눌릴 수 있는, 또는 악재가
동반돼서 살짝 밀릴 수 있는, 나스닥 선물도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살짝 밀릴 수 있는 거, 요거 다 짬뽕하면은 한 20% 범위로 좀 내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닥까지 찍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수위도 마찬가지. 오히려 바닥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4월 초반 자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 오늘 뭐 그렇게 많이는 안 가요. 10% 이상 올라가 주는 게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빼고는 대부분 다 못 가고 있거든요. 소닉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반등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가는데 이거 바닥 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사이클이 이미 잡혀버렸어요. 저항이 됐든 뭐 지표가 됐든 추세가 됐든 알트하고 격차가 앞으로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최근에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중소형 코인들, 이 코인들의 관심도를 조금만 더 높이자. 많이 산다 안 산다 그걸 떠나서 비중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고요. 2019년도 이후로 온 거예요. 25년도 현재. 대략 한 6년 만에 왔잖아요. 엄청 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파동 만들어지면 이런 사이클에 지금 과거 지점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똑같은 파동이 똑같이 일어나겠냐? 그건 아닌데 2019년도와 같은 강세 포지션이 잡힌 것만큼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강세가 나왔어요. 2년 동안. 지금도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 간다, 뭐 몇백 간다 이게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상당히 확대됐다는 거를 감안해 주면 현재 알트코인들이 이거 올라간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포인트고 거기에다가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시세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뭐 이번 올해부터 빠졌잖아요. 시장이 한 4, 5개월 떨어졌는데 그거에 대한 단기 반등이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 사이클에 대한 변동 상승으로 봐야 되고요. 비중 자체가 비트는 한 1 정도밖에 없고 알트가 거의 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가게 되는 것도 비교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왜 알트 쪽에 대한 비중이 비트보다 더 큰지.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주는 건 비트지만 시세 분출만큼은 알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못 가는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뭐 아카시도 이제 못 갔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억울했죠. 이 코인 같은 개별적으로. 왜, 새 반등이 나왔다가 거래 잘 들어왔는데, 다시 그 기준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시 또 내려오는지 얘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과연 반등이 나왔는데 4월 초 자리까지 이번에 저점 기준으로 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코인들 전체 상승이고 올라가는 코인들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또 댓글에는 뭐 가는 코인들만 간다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는 코인들은 뒤에 가서 아주 이쁘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 않아요. 절대. 조정받으면서 가지. 얘네도. 그러면 이거 뭐 원래 같은 경우는 나쁜가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사이클이 잡혔다 그랬죠. 사이클이 잡힌 상태에서 반등 조정이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아크도 마찬가지. 안 내려오잖아요. 시장 빠지는데. 어제 못 갔고 그 전날도 못 가고 오늘 추가 하락입니다. 왜? 여기 이만큼 갈 동안 다른 코인들은 못 갔으니까. 그럼 이 4월 초부터 올라간 게 90% 갔어요. 이 정도면 90% 대비 뭐 이거 살짝 조정받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알트코인들 이번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 자리가 반등 후에 과연 바닥을 올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바닥을 오지 않는다. 하락은 시도해주지만 중간에 그냥 돌아서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불장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설령 바닥이 다시 온다고 해도 명확하게 다수의 코인들이 10개 중에 5개에서 8개 이상의 코인들이 동시 바닥이 나타났다면 불장 성립이 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5개에서 8개 이상 코인들이 바닥에
내려오지 않는다. 시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건 불장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거는 2019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알트코인들의 위치하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한 위치와 2019년도에 코인들 위치를 가서 동일하게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구분되는 자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직접 보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